동아시아의 영토 문제와 역사 갈등 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일본, 우리나라와 이제 중국 간의 어떤 역사 갈등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확인을 해볼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이런 역사 갈등을 이제 해결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이제 확인을 해볼 거예요. 자, 먼저 일본과의 먼저 이제 갈등을 보면 이제 독도와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자, 1905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은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하는 이름으로 시마네현에 이제 편입을 합니다. 강제로 이제 빼앗아 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후에 이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후에 독도가 연합국에 의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이제 반환이 됩니다. 자, 이러한 이제 상황 속에서 2005년에 이제 일본이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걸 이제 제정을 하게 되면서 이 다케시마 독도가 이제 일본 땅이다라고 지금 억지 주장을 지금 펼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라는 거 이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자, 다음 페이지에 가면 또 이제 일본의 그 역사 교과서 왜곡 문제가 있습니다.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면, 자, 왜곡된 역사 교과서는 고대 일본의 역사를 과장하고요, 근현대 시기 일본의 침략 전쟁을 정당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일본의 역사 교과서 이 왜곡 문제를 이제 살펴보면, 이제 크게 두 가지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일본 고대사 고대 역사를 좀 이제 과장되게 막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그렇게 이제 확대 해석을 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침략 전쟁 부분은 이제 이건 당연히 뭐 정당화시키는 막 이런 쪽으로 이제 이야기 서술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내려와서 이제 끝에 네 번째 줄 정도 보면 야스쿠니 신사 문제도 또 이제, 그러니까 신사 참배 문제 또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생가쿠 열도, 그 다음에 북방사도. 생가쿠 열도 같은 경우는 이제 중국과 일본 사이의 그 문제고요. 북방사도는 러시아와 일본 사이의 이제 문제다라는 거지. 그런 거 이제 확인을 해보고요. 자, 내려와서 이제 자료실에 일본이 그럼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지금 역사 그 교과서를 이제 왜곡을 하고 있는지 한번 보면, 먼저 4세기 후반 야마토 조정은 바다를 건너서 조선으로 출병했다. 야마토 조정은 반도 남부의 임나라는 지역에 거점을 둔 곳으로 여겨진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데, 이게 이제 뭐라고 이제 표현을 하냐면 임나 일본 부설이라고 이제 이야기해요. 요거는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이 이제 보통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여기 지금 이제 임나라고 하는 지역, 우리 한반도 그 남부에 옛날에 이제 가야 연맹이라고 하는 그 나라가 있었죠. 연맹왕국. 그 가야, 그 여러 이제 가야들 중에서 하나예요. 임나가야라고요. 거기를 이제 일본이 이제 식민지로 삼아가지고 통치했다라고 지금 이제 일본 학자들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나라는 뭐라고 이제 이야기하냐면, 자, 이 야마토 정권이 4세기 후반에 성립되었다라고 하는 거는 지금 이제 학계에서 부정이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과거에 쓰여져 있는 걸 뭐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료를 발견했다라고 해서 그게 진짜 모두 다 사실이다라고 하는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 같은 내용을 이제 여러 이제 사료에서 이제 공통적으로 이제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만큼 이제 신뢰성, 믿을만하다라고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하고, 이제 이게 이제 역사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어느 한 사료에서만 이야기하는 거는 역사적인 어떤 가치가 좀 이제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이제 야마토 정권의 지금 여기 막 임나일본 우서 이런 지금 이야기는 일본의 그 일본석이라고 하는 그 일본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서만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좀 이제 그 신빙성이 떨어진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임나일본부를 성립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근거가 명확하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또 이제 일본 정부는 이 전쟁을 대동아 전쟁이라고 명명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이 전쟁이라고 하는 거는 태평양 전쟁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일본의 전쟁 목적은 자존 자유와 아시아를 구미의 지배에서 해방하고, 여기 구미라고 하는 건 이제 미국이고요. 대동아 공영권을 건설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이 일본이 지금 역사책이 뭐라고 했냐면, 이 지금 1900 우리 그 40년 그때 이제 그 태평양 전쟁 일으켰던 막 그런 이제 내용들을 이제 미화시킨 거예요.
아시아를 위해서 아시아가 미국의 지배를 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제 일본이 대표로 이제 이렇게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식으로 이제 주장을 하는 거고요. 이에 대해서 이제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 일본이 대동아 전쟁이라고 부르는 태평양 전쟁은 일본의 침략 전쟁이 확대되면서 이제 발생한 것이다.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이 침략 전쟁을 계속 하고 있다가 이번에 그냥 이제 미국이 그 타겟이 그냥 된 거지. 어떤 우리 뭐 아시아를 위해서 이렇게 전쟁했다 그런 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전쟁으로 우리 민족을 비롯한 많은 아시아 민족이 전쟁에 동원됐고요. 각종 물자 막 이런 거 이제 약탈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동아시아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거죠. 강제성이 엄청 이제 있었던 그런 걸 보면. 자, 다음 페이지로 이제 넘어가면 116페이지에 이제 이 독도와 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데요. 자, 삼국시대에 보면 이제 우리 삼국사기 라는 책에 신라 지증왕 13년 지증왕 13년 6세기죠. 이때 이제 이사부 장군을 시켜가지고요. 이제 그 우상국을 복소시켰다. 이때부터 우리가 역사적으로 이제 독도가 우리 땅이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고요. 뭐 고려시대 뭐 고려사라는 책에도 이제 독도 관련된 내용이 나오고, 그러니까 우리 땅이다라고 하는. 그다음에 조선시대에 보면 이제 신증 동북여지 승남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는 이제 그 지리책이에요. 지리서니까 어떤 지형이나 지세 막 이런 것들이 이제 있으니까요. 이제 지도도 같이 이제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팔도총도라고 하는 지도가 있는데요. 여기에서 보면 이 독도가 우리 땅임을 이렇게 명시를 해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삼국접양지도라고 해서 여기에서 말하는 삼국이라고 하는 거는 한중일을 이야기하는 거고, 접양이라고 하는 거는 바다를 접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이제 접해 있는 바다, 그걸 이제 만들어요, 지도를. 요건 이제 일본 사람이 이제 만들고요. 이제 거기에서 이제 자세히 보면 이제 이 독도의 영토를 우리 조선으로 이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일본 사람들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은. 이 독도라는 땅은 섬은 이제 그 조선 땅이다라고 하는 거를요. 자, 대한제국이 때 오면 이제 1900년에 칙령 제41호를 이제 발표하게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독도가 우리의 이제 행정구역이다라는 거를 이제 만천하에 공표하고 이제 명시를 해놓은 거고, 광복 이후에는 자, 연합국에 의해서 돌려받는데 여기 38선이 있고요. 여기 독도 울릉도가 우리 이제 그 대한민국에 이제 속해 있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중국과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이제 역사 갈등 문제를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자, 최근 중국은 국가 통합을 유지하고 중국 내 55개 소수 민족이 중국인으로서 정체성, 애국심을 갖도록 여러 연구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우리나라와 관련된 게 동북공정이라고 하는 건데요. 자, 중국 동북지방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에 관련된 문제들을 연구하는 이제 사업이고요. 고조선 고구려 발해를 중국의 지방 정권의 하나다 이렇게 이제 인식해서 우리 역사 일부를 중국사로 지금 편입하려고 하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인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이러한 이제 동북공정에 어떤 문제가 있냐면 끝에서 두 번째 줄에 중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서 역사적 자료를 해석해서 우리나라의 고대사 전체를 심각하게 왜곡을 지금 이제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요 또 넘어가서 중국의 고구려사 왜곡 주요 내용 거기 한번 보면, 자, 고구려는 중국의 중앙 정부에 예속된 지방 정권이며 국가가 아니다. 요건 이제 그러니까 중국이 이제 동북공정하면서 이제 주장을 해놓은 거고, 이미 우리가 고구려 같은 경우에는 뭐 천하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스스로 이제 하늘의 자손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중국과 대등하게 이제 생각을 했다라는 거죠. 자, 그런 거를 이제 통해서 국가가 아니다라고 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고구려와 수당 사이에 일어난 전쟁은 중앙 정부와 지방 정권의 내전이다. 내전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규모가 너무너무 이제 크고요. 이제 파견된 어떤 장군들 막 그런 거 보면 이제 국제전에 이제 성격을 띈 거를 알 수가 있고요. 자, 3번에
고구려 멸망 후에 고구려 유민은 대부분 중국에 편입이 되었다. 대부분은 우리 남쪽 이제 그 통일신라 쪽으로 이제 편입이 된 거고요. 이제 그 만주 일대 그대로 남아서 생활했던 사람들도 있고 중국 쪽으로 이제 넘어갔던 사람들도 있는데 이제 거의 이제 강제적으로 이제 이동을 했고요. 그런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4번에 고려는 고구려와는 역사 계승 관계가 없다. 요거는 아니죠. 역사 계승 관계가 이제 문서로도 나와 있고요. 또 이제 문화재 이런 거 이제 보면 고구려의 어떤 영향을 받은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넘어가서 이런 이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어떤 걸 하고 있나라는 거예요. 자, 우리 정부가 자, 일본과 중국의 각종 역사 왜곡에 정치적 외교적으로 지금 현재 대처를 하고 있고요. 이제 법령 만들고 있습니다. 또 역사재단을 설립해서 우리 역사 왜곡에 대항하는 연구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자, 또 한국, 일본, 중국의 시민단체와 학자들이 공동으로 역사책을 집필해서 균형 있는 역사 인식을 위해서 지금 이제 노력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요. 자, 내려와서 이제 그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1번에 1905년 일본 시마네 현은 고시를 통해서 우리나라 독도를 불법적으로 편입했다. 맞는 내용이고요. 자, 중국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로 우리나라와 외교적 갈등을 빚고 있다. 아니죠. 중국이 아니라 이제 일본이죠. 3번에 동북공정에서 고구려와 발해를 중국의 한 지방 정권이라고 보고 있다. 맞는 내용이죠. 그렇게 이제 보고 있다라는 거지. 자, 그다음 정리하기. 다음과 같은 주장의 문제점은 무엇인가라는 거죠. 현재 중국 영토 내에 있는 지역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이거 동북공정 내용이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중국이 이런 이제 정치적으로 이런 역사적 사실을 이제 해석을 해가지고 우리 고대사를 심각하게 왜곡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정답이에요. 우리 그 앞페이지 그 아래쪽에 우리가 확인을 했었습니다. 자, 다음 이제 넘어가서 이게 이제 자료 2번에 보면 이제 한국, 일본, 중국의 공동 역사 교재 제작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서 끝에서 세 번째 줄에 19세기 중반부터 현재까지 동아시아 역사를 교류사적 입장에서 서술하고요. 다양한 시각에서 역사를 접근하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해하고자 지금 노력하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 이제 교과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다음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이제 단원 마무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번에 자유민주주의의 발전과 경제 성장, 크게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정치와 이제 경제 발전, 경제 성장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나누어서 확인해봤는데, 먼저 정치 보면요. 이승만이 막 이제 개헌을 통해서 이제 장기 집권을 이제 시도하고요. 결국에는 우리나라에서 4.19 혁명이 벌어지게 되면서 이승만은 이제 하야하고요. 이제 그 장면 내각이 이제 쓰게 됩니다. 자, 장면 내각이 이제 들어서는데 얼마 안 있다가 이제 박정희 정부에서 군사 쿠데타 일으켜가지고 또 이제 권력을 잡게 되고요. 그러다가 이제 쭉, 박정희 대통령 더 하고 계속 하다가 삼선 개헌해가지고 이제 쭉 하다가요. 그러다가, 이제 10월 달에, 71년 이제 10월 달에, 10월 유신, 공포하면서 이제 독재, 강화를 하고요. 그러다가 이제 79년, 이제 10월 26일, 12.6 사태 때 이제, 암살당해서, 돌아가시게 되는 거죠. 박정희 대통령이요. 그 다음에 이제 체규화가 잠깐 이제 대통령에 등장하지만 다시 이제 군사 이제 신군부들이 이제 쿠데타를 일으킵니다. 그게 이제 12.12 사태고요. 또 이거에 대한 저항으로서 광주에서 5.18 민주화운동이 이제 벌어지게 되고요. 결국에는 이제 전두환 임기는 이제 거의 이제 꽉 채운 그런 이제 상황에서 이제 우리 국민들이 이제 대통령 직접 뽑을 수 있게 해달라고 하면서 직선제 개헌을 이제 요구하고요. 이거에 대해서 전두환은 뭐 4.13 호원 조치 해가지고 법 안 바꾸겠다라고 이제 이야기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시민들이 이제 승리를 거둔 거죠.
음. 어, 그래, 그래서 이제 이 6월 민주항쟁에서 이제 6.29 민주화 선언을 이제 발표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직선제로의 어떤 이제 공표가 이제 나온 거고요. 이후에 이제 뭐 노태우 정부, 김영삼 정부, 그 다음에 이제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 여러분들 확인하고요. 경제적 성장은 우리가 이제 교과서에서는 이제 60년대부터 나오지만 50년대부터 여러분들 뭐 소비재 공업이라든지 300산업 이런 거 이제 경제 원조 그런 거 이제 잘 기억을 하고요. 60년대는 경공업, 70년대는 중화학공업, 80년대는 기술 집약적 산업, 90년대 이후는 그 첨단 산업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북한으로 넘어오면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 파트는 이제 우리 북한은 총 3명이잖아. 김일성, 김정은, 김정남, 아니 김정은, 김정은 이렇게 해가지고 요 3명의 어떤 이제 그 정치, 그다음에 어떤 이제 그런 내용들 보고요. 경제도 보면은 이제 1950년대부터 해서 쭉 이제 그 주요한 이제 내용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 거 이제 확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통일과 관련된 이제 부분을 이제 볼 건데, 통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되게 중요한 그 주제입니다. 남북이 이제 분단한 이후에 처음으로 이제 만나서 정부끼리 뭐 이제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게 이제 박정희 정부의 7.4남북 공동성명이고요. 그 이후에 이제 그 노태우 정부 때 그 남북 기본합의서 발표를 하게 되고요. 그 이후에 이제 김대중 때 김대중 때 핵별전체 이제 펼치게 되면서 이제 그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이 벌어지게 되고요. 그게 이제 6.15 공동선언이고 노무현 때 같은 경우는 이제 2차 남북 공동성명 해가지고 14 남북 공동성명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죠. 그런 내용들 여러분들 확인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배웠던 그 역사 갈등 문제인데, 자, 일본과 이제 역사 갈등 독도 역사 왜곡. 자, 중국과의 문제는 동북 공정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아이고. 자, 내려오면 이제 그 지도가 나오는데,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1번에 6.25 전쟁 중에 유엔군과 국군이 상륙작전을 펼쳤다. 이건 뭐 상륙작전 하면 인천밖에 없는 거죠. 인천 상륙작전. 니은에 해당이 되고요. 80년 5월 18일. 5.18이잖아요. 디귿. 광주죠, 광주. 3번에 48년 4월 3일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하는 좌익 세력과 이를 진입하려는 토벌대가 충돌했다. 제주 4.3 사건. 리을이죠, 제주. 4번에 2000년 분단 이후에 남북의 정상이 처음으로 만나서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평양입니다. 이거 이제 기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가서 마지막 이제 위에 보면은 이제 재밌게 정리하기 하면서 이제 가로, 세로, 열쇠가 있습니다. 먼저 가로 한번 봐볼게요. 친일파 청산을 위해서 설치한 기구, 반민특위, 네 글자로 돼 있죠. 자, 2번에 72년 10월 이후에 박정희 정부의 체제는 유신체제.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개헌한 주요 내용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는다? 직접 뽑는다. 직선제. 4번에 김구, 김규식 등이 통일정부 수립을 위해서 제안한 남북 지도자 협의, 남북협상. 14번 6.25 전쟁 중 인천은 상륙 패션이죠. 상륙작전. 자, 세류 열세를 볼게요. 80년 광주 시민들이 군부 세력에 맞서 일어난 운동은 5.18 민주화 운동. 2번에 국제연합의 위임을 받은 나라가 자치 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때 지역을 통제하는 것 대신 부탁받아가지고 통치한다. 신탁 통치. 3번에 군대를 중심으로 사회주의 정치. 이건 이제 김정일이 한 거죠. 군대가 먼저다. 선군 사상.
45년 한국의 독립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 모스크바 삼국에서 외상회의 하고요. 5번에 실신력 근로기준법 준수를 요구하면 분신한 사람은 전태일이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가 마무리를 할게요.